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지방이식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 김영감의 브이로그입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1000명 구독자 100개 영상이 업로드되면 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고 생각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해온 운동인 마라톤입니다. 김영감과 함께 거리를 달리면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을 위해 이전 마라톤 대회에 나갔던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저런 때가 있었나 싶은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백신도 오기 시작했으니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다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다같이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김영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춘천 마라톤 콘택트 대회입니다. 풀코스인 42.195km를 이틀에 나누어서 뛰었고요. 첫날은 이 코스로 25km를 뛰었고요. 둘째 날은 이 코스로 17km를 뛰었습니다. 촬영은 작년 11월에 했는데 영상이 길다 보니 편집하고 사진 찾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일단 달리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왼쪽에 보이는 곳이 부산지방검찰청이랑 고등법원입니다. 여기로 해서 일단 온천천으로 이동할 겁니다. 달리는 걸 찍다 보니까 화면이 출렁거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온천천 도착했고요. 여기서부터 동래역을 지나서 부산대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촬영날이 일요일이라 산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 올라가면 아침에 양재천을 뛰는데 오히려 여기 온천천보다 더 조용하고 시골 느낌이 나더라고요. 강남역에서 조금만 벗어났는데 그런 녹지가 있다는데 놀랬습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골프도 아주 잠깐 해보고 자전거도 타봤는데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저랑은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집 근처를 뛰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러닝이 체질에 맞더라고요. 뛰는 거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따로 준비할 것도 없으니 시작하기가 딱이더라고요. 2015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조깅을 했는데 1년 정도 꾸준히 달리니까 속도도 빨라져서 정식 대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대회가 15년 환경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이때가 하프 마라톤이었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라톤 대회 처음 나가니까 하프가 20km인 줄 알고 19km 전부터 마지막에 죽으라고 스퍼트를 했었죠. 근데 결승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km를 더 뛰었는데 그때 기록이 1시간 35분대였고 그 뒤로는 그 기록을 다시는 못 깨겠더라고요. 뛸 때 복장은 모자에 두근을 쓰고 뜁니다. 뛸 때 의외로 얼굴이 많이 타서 필수로 모자에 두근을 쓰고 뛰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복장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온천장역을 지나고 있네요. 온천천 위쪽은 겨울물이 많아서 시골 개천을 뛰는 듯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이제 부산대를 지나서 장전역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좋은 점은 체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수술 스케줄이 많으면 짜증도 내곤 했는데 수술방 직원들 말로는 마라톤 하고 나서 성격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물 치고는 물살이 세지요. 여기 위쪽에 무슨 수원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거의 상리에 온 것 같습니다. 턴에서 다시 온천천을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온천장역 지하 같네요. 오늘 뛰는 코스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혼자서 풀코스를 뛰는 구간입니다. 처음 마라톤 입문하고 1년 지나서는 주말마다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진주에 아버님 성묘를 가면서 부모님이랑 어머니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하면서 하프 대회를 뛰고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풀코스는 10번 정도 뛰었는데 풀코스는 너무 힘들고요. 특히 35km 지나면 젖산이 분비돼 근육이 마비되니까 저는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같은 속도로 가고 있을 때는 황당하더라고요. 저에게 제일 적당한 거리는 하프 코스인 21km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왼쪽 편으로 카페 거리가 보이는데 최근에 핫하다고 해서 젊은 커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 달리는 곳은 제가 아침 출근할 때 달리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차로 가면 30분 정도인데 뛰어가도 45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 자주 가느라 운동할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부산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달려서 이 코스를 이용해 출근합니다. 이제 수영천으로 접어들었고요. 이 구간이 속도를 많이 내는 곳입니다. 이 코스가 좋은 게 한여름 땡볕이나 비가 올 때도 나무로 된 그늘막이 있어서 조깅하기가 좋다는 점입니다. 왼쪽 편에 부산국제영화제 메인홀이 보이네요. 저기는 밤에 조명이 예쁜 곳입니다. 이제 수영교를 지나 신세계 백화점이 나오고 병원 도착이네요. 수영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측편 건물 많은 곳에 미다스 센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25km 정도를 뛰어야 하니까 왼쪽으로 턴해서 광안리 바닷가로 가겠습니다. 이 코스는 제가 점심때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아침에 조깅을 못한 경우에는 이 코스를 이용해 광안리 해변가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광안리 바닷가 올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이 오히려 뛰기가 좋습니다. 핫둘 구름이랑 수영강이 어우러져 환상적이네요. 점심때 자꾸 어디에 사라지냐고 궁금해하는 직원이 많던데 나 밥 먹으러 간다고. 오늘 점심은 광안리 할머니 저축곡. 왼쪽에 마린시티가 보이네요. 강한대교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맘때 강한대교를 중심으로 불꽃 축제 할 텐데 아쉽게도 내년을 기약해야겠네요. 여기가 강안리 수변공원입니다. 병원 직원들이랑 여름에 여기서 돗자리 깔아놓고 삼겹살이랑 회를 사서 먹던 기억이 나네요. 이쪽도 공터였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네요. 마라톤 하면서 좋은 점은 인내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을 하면 지방을 여기저기서 뽑아야 하니까 거의 전신흡입에 준할 때가 많아서 평균적인 체형이라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힘에 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속으로 오늘은 10km다, 오늘은 하프코스, 어떤 때는 상황 마라톤, 정말 힘들 때는 풀코스 달릴 때 35km 지점 뛰고 있다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쪽 광안리 바닷가가 보이고 광안대교도 보이네요. 여기에서 다시 턴해서 병원까지 가서 첫날 25km를 뛰었습니다. 다음날 남은 15km를 뛰었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바닷가이고 멀리 LCT가 보이네요. 왼편이 파라다이스 호텔이고 그 뒤가 LCT입니다. 여기가 미포 쪽입니다. 미포 끝까지 가서 턴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3일째 영상입니다. 둘째 날 17km를 뛰면서 짐볼로 촬영을 했는데 설정을 잘못했는지 하얗게 백판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50km 정도를 뛰었네요. 여기가 미포 끝집입니다. 여기 전복구이가 맛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가게로 턴하겠습니다. 다시 해운대 백사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흡입을 하는 원장님 중에 어깨가 안 좋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 상체를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해서 근력 운동도 따로 합니다. 몇 년 전 헬스장에 등록해서 3개월간 PT 레슨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근력 운동 원리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홈트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병원에는 철봉이 있는데 우리 부원장님이랑 남자 직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 개도 못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10개 이상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조선비치 호텔이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부산 왔을 때 묵은 호텔이었죠. 여기 2층에 오킴스의 기네스 흑맥주가 맛있어서 제가 전공의 할 때부터 왔었는데 서울 가니까 기네스 흑맥주 파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제 누림 마룻길에 올라갑니다. 계단도 올라가야 해서 트레일런 하는 기분이네요. 코로나 오고 나서는 마라톤 대회가 싹 다 없어져 버려서 트레일런 대회만 간간히 나갔습니다. 트레일러는 산악 마라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으로 들고 바다로 뛰어다니는데 조깅 플러스 하이킹의 개념으로 마라톤보다는 좀 더 자연 친화적입니다.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경치도 구경하면서 조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경사가 급하거나 계단은 등산이 되는 거고 평지나 경사가 낮은 오르막은 조깅을 합니다. 마라톤이 평지에서 주로 뛰는 거라면 트레일러는 산악 마라톤이라 코스가 좀 더 다채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딱 이런 기분으로 트레일러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덕도 트레일런, 이날은 40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린 대회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알바하는 바람에 땡볕에 고생했었죠. 포항은 공이고 때 이날도 38도였는데 바닷가를 달리는데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뛰던 분이랑 민가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물을 달라고 사정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 때는 눈썹하고 의상하기 전이라 지금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눈이 많이 처져 보이네요. 금정산 트레일런, 비가 오는 날 대회가 있는 바람에 2시간 반 정도면 갈 길을 4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 길의 트레일런, 그때도 너무 더워서 결승점 도착 후 바닷가로 바로 입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 다른 길로 알바하는 군인들이 많아서 운 좋게 하위로 들어갔었죠. 여기가 누리마루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앞에 계획했던 곳이죠. 이제 마린시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전에 메리츠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선착장인데 유람선을 타고 5, 6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린시티 아이파크가 보이네요. 여기가 마린시티 안에 있는 영화의 거리입니다. 이쪽 방파제가 너무 낮아서 여름에 태풍이 오면 파도가 넘어와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경치는 좋네요. 멀리 강안대교도 보입니다. 둘째 날은 17km를 달렸고요. 이틀 합쳐서 42km 완주를 했습니다. 아마 지도랑 기록을 보내면 메달이랑 기념품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틀, 아니 사흘에 걸친 김영감의 브이로그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배경으로 찍었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서울 가서 조깅을 하는 한강과 후천호수, 양재천, 청계산 쪽을 배경으로 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김영감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